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초등 과학편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명령에 따라 척척 해내는 로봇. 이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갖추며 사람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아마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인공지능 로봇을 어떻게 조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지은이 강희든, 그림 신보영, 감수 정순기, 출판사 파랑새. 로봇과 인공지능.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인공지능. 사람 대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주는 힘센 친구. 사람을 지켜주며 명령에 따라 따르는 똑똑한 친구.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죠. 로봇은 단순히 자동 기계부터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목적과 쓰임에 따라 점점 발전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사람의 지능뿐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로봇도 있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알아보아요. 로봇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차례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뭐가 다를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려줄게요. 로봇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다양한 종류의 신기한 로봇을 알아보고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인간과 로봇,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탐사 로봇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함께 책 속으로 떠나봐요. 여러분들은 로봇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나요? 로봇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사람이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따라 스스로 일을 하죠.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봐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봇, 변신할 수 있는 합체 로봇도 있고, 자동차 공장에는 팔만 있는 로봇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수술용 로봇도 있는데, 공부를 도와주는 로봇도 있대. 로봇은 모양과 상관없이 어떤 작업이나 동작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가까이 볼 수 있는 청소기. 청소기도 역시 로봇이에요. 띵동띵동. 택배 왔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큼직한 상자를 건네봤자 미역이는 엄마 옆으로 쪼르르 달려가 기웃기웃했어요. 로봇 청소기? 포장 박스에 인쇄된 로봇이란 글자를 보자 미역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엄마가 상자를 열어 로봇 청소기를 꺼냈어요. 애기게 넙대대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판때기잖아. 동글납작한 평범한 모양새에 미역이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미역이가 툴툴대자 엄마가 가볍게 미역이의 등을 톡 쳤어요. 그럼 로봇 청소기가 변신 합체라도 해야겠니? 청소만 잘하면 되지. 엄마가 로봇 청소기의 전원을 켜자 불이 반짝 켜지면서 윙윙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역아, 엄마는 시장 보러 다녀올 테니까 로봇 청소기가 이상한 데 끼지 않게 잘 보고 있어. 엄마가 나간 집에는 미역이와 로봇 청소기만 남았어요. 로봇 청소기는 방바닥 구석구석을 알아서 잘도 청소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혼자 알아서 청소하지?
미역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하는데 느닷없이 로봇 청소기가 덜커덕 서더니 끽끽 소리를 냈어요. 왜 저러지? 고장났나? 그때 로봇 청소기 위에 붙은 동그란 뚜껑이 탁 열리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미역이는 그만 까무르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야, 일어나 얼른! 미역이는 눈을 부비며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미역이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에 똑하니 노란 거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거북이 아니라 로봇 거북이였어요. 미역이가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하자 로봇 거북이 미역이의 발가락을 꽉 물었어요. 으아! 정신 차려. 언제까지 정신 놓고 있을래? 미역이는 발가락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삐죽댔어요. 넌 대체 누구야? 그리고 여긴 어디야? 내 이름은 태호야. 만나서 반가워? 그래 태호야. 난 미역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태호가 인사하자 미역이도 얼떨결에 인사했어요. 태호는 실눈을 뜨며 미역이를 쳐다봤어요. 아까 나 따위는 로봇도 아니라고 했겠다. 내가 언제? 미역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태호는 변신! 하고 외치더니 머리와 네 발을 등딱지 속에 쏙쏙 넣고는 봉긋한 등딱지를 납작하게 폈어요. 그리고 노랑에서 검정으로 색깔을 바꾸자 로봇 청소기다. 이제 날 알아보겠어? 태호는 다시 노란 거북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네가 로봇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널 여기로 데려온 거야. 로봇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태호의 말에 미역이는 덜컥 겁이 났죠.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 미역이는 긴장한 목소리로 태호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어딘데? 2034년 미래의 한국. 미역이는 잔뜩 흥분해서 주변을 두리번 살폈어요. 2034년? 그럼 나 지금 시간 여행을 한 거야? 와, 완전 최고다. 진정하라고. 지금은 네가 살던 2010년대보다 훨씬 더 로봇과학이 발달한 시대야. 여기서 내가 너에게 진짜 로봇을 가르쳐주지. 태호는 아빠를 경쾌하게 탁탁 치며 말했어요. 자, 미역아, 너 로봇이 뭐라고 생각해? 미역이는 말문이 턱 막혀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힘세고 멋지고 변신할 수 있는 친구? 태호는 미역이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잘 들어. 로봇이란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말해. 사람이 시키는 일이나 사람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기계지. 간단히 말하면 자동 기계라고 할 수 있어. 미역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스로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로봇이구나. 그럼 로봇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겠네? 그렇지. 심지어 네가 로봇인 줄 몰랐던 것도 알고 보면 로봇인 경우가 많아. 태호가 등 위에 홀로그램 영상을 띄웠어요. 공장에서 쓰는 기계들이잖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 저건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산업용 로봇이야. 꼭 사람처럼
얼굴, 몸통, 팔다리가 다 있어야만 로봇은 아니지? 미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미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뭐야? 사람과 생김새나 움직임이 비슷한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해. 두 발로 걷는 로봇은 모두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지.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에서 휴먼이란 바로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라는 뜻이지. 태호는 또다시 등 위에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 로봇은 한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걷거나 뛸 수 있고 물건을 집을 수도 있어. 자, 퀴즈!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의 두 발로 걷는 형태의 로봇을 무슨 로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휴머노이드. 설명을 들은 미역이가 아하 하며 손뼉을 치더니 태호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태호 너는 사람이 아닌 거북이를 닮았으니까 적어도 휴머노이드는 아니라는 거네? 오, 생각보다 이해를 잘하는구나. 태호의 칭찬에 미역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태호, 내가 잘 설명해준 덕분이지. 그런데 너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구나? 아는 것도 많고. 설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진짜 로봇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자, 날 따라와. 태호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같이 가. 미역이는 태호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뒤쫓았답니다.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휴머노이드는 뭐가 다를까? 영화 AI에는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로봇이 나와요. 데이비드는 생김새와 행동이 사람 아이와 똑같죠? 말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해요. 무엇보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예요. 보통 어린아이와 다른 점이라면 음식을 먹지 않고 배설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처럼 생김새와 행동이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을 인조인간 또는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안드로이드는 그리스어로 인간을 뜻하는 안드로와 닮았다는 뜻을 지닌 OID가 합쳐진 말이에요. 인간을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죠. 안드로이드는 겉보기에 말과 행동, 생김새, 그리고 지능까지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조인간들처럼요. 안드로이드는 아직은 상상 속의 존재일 뿐 현재 기술로는 만들 수 없답니다. 영화 로보캅에 나오는 로보캅은 어떨까요? 로보캅은 본래 인간이었는데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서 두뇌를 뺀 나머지 몸을 기계로 대신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과 기계 장치가 결합된 것을 사이보그라고 해요. 안드로이드가 인조인간이라면 사이보그는 개조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닮은 꼴 로봇으로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휴머노이드 역시 안드로이드처럼 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머리, 몸통, 팔과 다리 등 신체적 구조가 비슷한 로봇을 말해요. 휴머노이드는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휴보와 같이 일본의 아시모가 있답니다.
사람과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날 날이 기대되지 않나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해 줬었죠.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의 두 발로 걷는 형태의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로봇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로봇은 단순한 자동기계 장치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발전해 왔어요. 현재는 인공지능을 지닌 첨단 로봇도 등장했죠. 로봇이 발전해온 역사를 우리 한번 되짚어 볼게요. 태우는 미역이를 오래된 건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는 대체 어디야? 아이작 박사님의 연구소. 아이작 박사님이 누군데? 로봇밖에 모르는 개짜 로봇 박사지. 태호는 거대한 문 앞에 서서 뭔가를 삑삑 입력했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르 열렸죠. 자,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안에 들어선 미역이는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사방팔방에 온갖 로봇들이 잔뜩 있었어요. 미역이가 처음 보는 형태의 로봇들도 아주 많았어요. 꼭 장난감 박물관 같아. 어허, 장난감이라니. 느닷없는 호통에 미역이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낯선 할아버지가 서 있지 않겠어요? 내 소중한 로봇도로 장난감이라고 하다니 아주 무례하군. 태호가 슬며시 끼어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작 박사님. 너 태호가 아니냐? 네가 이 꼬마를 데리고 온 거냐? 네, 얘가 로봇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박사님께 데려왔죠. 태호가 발로 툭툭 치자 미역이는 머뭇머뭇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런데 여기 정말 로봇이 많네요. 전부 박사님 로봇이에요? 그렇지. 전부 내가 수집한 걸작들이야. 정말 멋지지? 이 매끄러운 디자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튼튼함. 예술이지. 예술이고 말고. 아이작 박사가 신나서 떠드는 사이 미역이는 주변을 둘레둘레 살피다 벽에 붙은 그림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앞에 섰어요. 이 그림은 뭐지? 그때 아이작 박사가 냉큼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그림 속 거인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로봇이야. 그리스 신화요? 이게 로봇이라고요? 그래. 그리스 신화 중 아르고의 모험 이야기에 보면 크레타 섬을 지키는 천하무적 청동거인 탈로스가 등장하지. 탈로스는 온몸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불사신이지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종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지. 미역이는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아이작 박사를 보았어요. 우와, 나도 탈로스 같은 부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로봇은 체코어로 노동을 뜻하는 로보타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카렐 차페크가 1921년에 자신의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에서 처음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어요. 로섬의 인조인간은 로봇이 인간을 몰아내고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아이작 박사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미역이 너 로봇 만화 좋아하니? 좋아해요. 변신합체 로봇을 제일 좋아하죠. 아이작 박사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어요. 변신합체 로봇은 아직 상상 속의 로봇이야. 신화 속 탈로스도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의 상상이지.
미역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변신 합체 로봇은 제가 나중에 꼭 만들 거예요. 아이작 박사는 미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멋진 생각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로봇을 상상하고 꿈꿔왔지. 프랑켄슈타인, 피노키오, 오즈의 마법사 같은 오래된 문학 작품에도 로봇이 등장하지. 어때? 로봇의 발전 역사를 좀 더 들어볼 테냐? 미역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아이작 박사는 사자 모양의 기계 장치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이건 14세기에 레올라누도 다빈치가 만든 자동 장치란다. 자동 장치요? 그래,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 말이야. 사자가 걷다 보면 가슴이 열리면서 꽃이 나오는 게 귀엽지? 이런 자동 장치들이 로봇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동 장치나 장난감 기계들이 지금의 로봇으로 발전했단다. 미역이는 신기한 듯 사자를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갑옷은 뭐예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로봇 기사야. 스스로 안고 서는 동작을 할 수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양한 자동 장치를 설계했지. 테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은빛 갑옷을 입은 기사는 정말 멋져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이자 과학자, 발명가예요. 해부학을 바탕으로 기계사자와 로봇기사 등 정교한 기계장치를 발명했고 자동 운반 기계와 비행기계, 잠수장치 등 시대를 앞선 발명 아이디어의 설계도를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작 박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로봇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어. 먼 옛날 그리스의 헤론이라는 과학자는 동전을 던진 만큼 물이 나오는 기계장치를 만들기도 했지.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니 자동 기계장치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겠니? 미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신기한데 옛날 사람들은 오죽 신기했겠어요. 그렇지. 기계장치를 모르던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 중세 유럽 사람들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치나 악기를 연주하는 장치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었지. 한참 아이작 박사의 설명을 듣던 미오기에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오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이작 박사님, 저 오리는 뭐예요? 저것도 자동장치예요? 저건 프랑스의 기술자 보캉송이 1739년에 만든 기계 오리야. 얼마나 정교한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단다. 그냥 장난감 같은데요? 미역이의 말에 아이작 박사는 발끈해서 외쳤어요. 무슨 소리? 진짜 오리처럼 울고 물장구도 치는데 머리, 꼬리, 날개 모두 움직일 수 있지. 그뿐만이 아니다. 음식을 삼키고 배설까지 할 수 있다고. 배설까지요? 비록 기계장치지만 살아있는 오리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발명품이란다. 설명을 들은 미역이가 중얼거렸어요. 대단한 오리를 몰라봤네. 미안해, 기계오리. 자, 여기에 나오는 자크드 보캉송은 프랑스의 기계 기술자예요. 보캉송은 기계 오리 외에도 플루트 연주자, 탬버린 연주자 등의 자동 장치를 만들었대요. 보캉송의 발명품들은 현대 로봇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로봇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글을 쓰는 자동 장치도 있단다. 정말요? 그래. 1773년 스위스의 자케 드로즈가 만든 태엽 인형이지. 태엽을 돌리면 펜에 잉크를 찍어 종이 위에 글을 썼단다. 글쎄, 글자를 무려 40개나 쓸 수 있었다지 뭐냐. 태호가 뒷발로 서서 아이작 박사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보다 낫네요. 전 글을 못 쓰잖아요. 아이작 박사는 태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죠. 자동장치나 로봇은 목적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거야. 태호, 넌 글을 못 쓰는 대신 청소를 누구보다 잘하지 않니? 태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청소는 태호가 1등이지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러한 자동장치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단다. 태호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장치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 요즘의 로봇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지.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되면서 자동장치는 진화를 거듭해 첨단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생각해보렴. 21세기는 바야흐로 로봇의 시대 아니겠니? 아이작 박사의 설명을 듣던 미여기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이작 박사님, 이 자동장치들이 로봇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로봇은 여기 있는 자동장치와 뭐가 달라요? 어떻게 첨단 로봇으로 발전시킬 수 있나요? 아이작 박사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허허, 어려운 질문이구나. 어디 보자. 뭐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아이작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장치는 태엽을 감아주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지. 하지만 첨단 로봇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단다. 태호를 보렴. 어디를 청소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지. 맞아요. 저도 태호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스스로 청소를 하다가 방해물에 부딪히면 알아서 비켜가더라고요. 미여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자 태호는 등딱지가 들썩들썩 아주 의기양양해졌어요. 에헴, 난 멋진 첨단 로봇 청소기니까. 아이작 박사는 태호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태호처럼 멋진 첨단 로봇을 만들려면 우선 로봇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하겠지. 로봇도 사람처럼 여러 요소가 갖춰져야 하거든. 미여기는 아이작 박사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로봇의 구성 요소요? 로봇은 기계장치일 뿐인데 사람과 비교할 수 있나요? 미여기의 질문에 태호가 발끈했지요. 나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로봇을 무시하다니. 아니야. 로봇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미여기가 사과해도 태호가 마음 풀 생각을 하지 않자 아이작 박사가 구원투수로 나섰어요. 어이구, 내가 빨리 설명해 줄 걸 그랬네. 예를 들어보자, 미여가. 너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물을 따라 마시죠. 물을 따라 마시려면? 네? 미여기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크게 당황했답니다. 물을 따라 마시려면 눈으로 물병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지. 그 다음에는 발을 뻗어 물병을 잡고 물을 컵에 따라야 해. 이때 물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우리 뇌란다. 아이작 박사의 말에 미여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사람은 후각,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대뇌가 해석하고 판단하면 소뇌가 발이나 다리 같은 신체를 움직이도록 명령한단다. 그러면 뼈와 근육이 움직여 명령을 따라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미역이는 깜짝 놀랐어요. 로봇도 감각기관이랑 뇌가 있나요? 근육도 있고요? 테오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아이작 박사가 껄껄껄 웃었어요. 로봇과 사람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지만 각 기관의 역할은 비슷하지. 여기 벽면에 있는 표를 보렴. 미역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로봇의 5가지 구성 요소는 센서, 프로세서, 컨트롤러, 구동기, 몸체란다. 테오도 이 5가지 구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테오가 방해물을 피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센서가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란다. 센서가 물체에 있는 걸 파악해 정보를 보내면 프로세서가 비켜가거나 멈춰야겠다고 판단하지. 그런 컨트롤러에서 바퀴와 다리에 멈추라고 명령해. 그럼 테오는 브레이크를 이용해 멈추거나 바퀴 각도를 바꿔서 방향을 틀게 되지. 자, 우리 사람과 로봇의 신체 기관 비교 한번 볼까요? 사람의 기관에는 감각기관이 있죠? 대뇌, 손에 근육, 뼈와 관절.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감각기관이에요. 로봇의 기관에서는 센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사람은 대뇌, 로봇은 프로세서.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근육에 명령을 내리죠. 로봇은 컨트롤러, 사람은 손에 느리거나 줄어들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 로봇 기관엔 구동기라고 해요. 사람으로선 근육. 움직여서 행동하는 건 뼈와 관절이 있어야겠죠. 청소기에선 몸체네요. 이렇게 사람과 로봇의 신체 기관을 비교해 보았어요. 우와, 테오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복잡한 로봇이었어. 미역이의 감탄에 테오는 고개를 치켜들며 으쓱해했죠. 그래, 나는 대단한 로봇이라고. 미역이는 아이작 박사를 보며 말했어요. 로봇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로봇을 연구하려면 제가 더 똑똑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래의 로봇 과학자 미역이를 보는 아이작 박사의 입에 미소가 걸렸어요. 미역이를 위해 좀 더 최근 로봇을 보여주지. 테오는 여기 청소 좀 하고 있을래? 네, 박사님. 청소라면 테오 쪽 맡겨만 주세요. 아이작 박사가 벽에 버튼을 누르자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신기한 로봇 한번 볼래요?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일들이 로봇이 도와주거나 대신해 줄 수도 있죠. 교육용 로봇은 우리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문제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기도 하죠. 교육용 로봇과 함께 게임을 하듯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교육용 로봇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의 지루함을 덜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요. 바로 수술 로봇이랍니다. 수술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교하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수술 로봇이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가 조종기로 수술 로봇을 조종하면 수술 로봇은 의사의 명령에 따라 1mm의 오차도 내지 않고 정교하게 일을 하죠. 로봇을 옷처럼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걸 로봇 슈트라고 불러요. 로봇 슈트를 입으면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죠.
팔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로봇슈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로봇슈트는 현재 군사,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로봇슈트를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슈퍼맨이 된 기분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